중2 겨울방학까지 무조건 중등을 끝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수학을 어느 정도 고통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중학교 과정이 시작되는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률보다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공부를 컨펌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학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나 항상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대치동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요건 되는 거다, 요건 안 되는 거다를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꼭 갖춰야 될 것 같은 기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중등과정 기본은 30문항을 10분 안에 풀어야 유형서로 넘어갈 수 있고, 유형서도 30문항을 20분 안에 풀어야 되고, 심화는 30문항을 50분 안에 풀어야 고1 내신이 잘 나오고 고등수학이 수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학교 때 딱 되면 이 문제가 얼마 정도 걸릴지 그 견적이 딱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대 의대 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꼭 이 정도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저의 대답은요, NO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정도 되면 느낌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메타인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를 내가 다 푸는데 몇 분, 이 정도 난이도는 몇 분, 이게 수많은 연습을 통해 다 체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 학생이 똑같이 따라하고 강요를 한다면 그 학생은 수학 교실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좋으나 일반 학생들이 이 정도 선까지 가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은 확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요, 시간을 계산하지 마세요. 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실력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개념을 외우는데 남들보다 2배 오래 걸려요. 어쩔 수 없죠. 쉬운 문제를 푸는데도 남들보다 1.5배가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친구의 역량은 지금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요구하는 역량을 하나씩 채우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실력이 늘게 되고, 실력이 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실력을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줄어들기를 기다린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컨펌 되셨죠? 요거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연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중학교 선행에 관한 고민입니다. 과연 중학교 선행 어느 정도 해야 적절할까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중2 여름방학부터 선행 어떻게 빼면 될까요? 중2 겨울방학까지 중학과정 끝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중2가 선행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능력이 되는 선에서 최대한. 두 번째, 중2 때까지 고등과정을 꼭 들어가야 되나요? 안 됩니다. 실력에 따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그게 무엇이 되든 지금 상태보다 더 하이어 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게 선행이 될 수도 있고요, 심화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학생이 목표하는 타겟을 향해 하루하루 열심히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높은 목표는요, 오히려 학생의 몸을 굳게 만들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만약에 중1 때까지 거의 선행을 안 했어요. 현행이나 한 학기예요. 근데 중2 때 나는 중학교 때 중등 과정을 다 끝내야 돼 라고 결심을 한다면 굉장히 무리할 수 있잖아요. 처럼 그동안 해왔던 그 기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중2 때 무조건 중등을 다 끝내겠어 라고 목표를 세운다면 굉장히 무리한 스케줄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다른 한 가지는, 대개는 이렇게 선행에 맞추잖아요. 그럼 심화 과정을 건너뛰고 기본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기본 문제집과 함께 심화 문제집을 같이 푸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심화까지 같이 해야 그 다음 기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에 따라서 기본과 심화를 같이 하는 스케줄을 넣고, 그 스케줄을 이 친구들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중2 겨울방학까지 중학과정을 끝낼 수 있는 학생은 기준을 삼으면 어떤 학생들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2 겨울방학까지 무조건 중등을 끝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수학을 어느 정도 고통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기본 심화 문제집을 풀어요. 근데 대부분 3개월 잡거든요. 3개월을 잡으면 중등 과정을 1년 6개월에 끝나는 속력에 내가 적합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체력이 남아.
그럼 3개월에 풀어야 되는 걸 2달에 풀어. 그러면 6과정이니까 이 친구는 1년에 중등과정을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50% 빠르겠죠. 하지만 숙제를 하는 과정이 50%더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처럼 정확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나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 속력과 어느 정도 심화까지 견딜 수 있지라는 거는 문제집과 시간을 넣어보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수학은 단계별로 문제집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일품을 잘 푸는 학생과 개념 유형, 개념 원리를 잘 푸는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집을 얼만큼의 시간으로 다 끝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그 학생이 중등 과정을 언제 끝낼 수 있는지 보다 확실하게 측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런 게 고민이시네요. 이런 분들이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화 문제집의 정답률이 고민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해요. 중 1-1 개념 원리 센 1품을 맞췄는데요. 정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개념 이해를 했다고 할까요? 중등 가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요. 그러면 센 B, C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최고 수준이 잘 안 나와서 걱정이라고 하네요. 중학교 과정이 시작되는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률보다는 중학교 수학이 주는 무게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수학 문제집이 글씨도 작아지고요. 문자도 들어가고요. 정수와 유리수 플라 마이너스 들어가서 이게 연산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중학교 수학이 주는 무게를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수학이 주는 개념, 개념의 성질, 증명, 문제풀이, 특히 과제량을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과제량을 견딜면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하면서 점수가 굉장히 낮았다가 특히 1학년 1학기 심화 과정의 점수가 낮거든요. 왜냐면 난생 처음 보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을 견디고 중학교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지나가면서 점수가 오르는 학생들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점수를 가지고 너무 혼내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선행을 할 때의 심화 문제집의 완성도 혹은 기본 문제집의 완성도를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체감상 보면 기본 교재는요 한 80% 정도 맞으면 심화 문제집을 풀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80%를 맞는다고 해서 이 친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신 될 때 되면 그 재학년 거 다시 풀고 학교에서도 복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할 때는 기본 과정에서 80% 정도 되면 심화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되고요. 심화 과정에서 약 70%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 과정에 기본을 하는데 저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이 어쩌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기는 한데 왜냐면 이 친구가 현역에 가서 6개월 동안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70% 혹은 80% 정도의 정답률이 있으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 기본은 80%, 심화는 70%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컨펌입니다. 다음 댓글 소개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수학을 하는 친구인가 봐요. 초등학교 수학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돼야 중학교 수학 할 수 있나요? 를 물어보는 분입니다. 사연을 보면요. 현재는 초4고요. 최상위 수학을 잘 풉니다. 레벨업 80에서 90, 하이 레벨은 60에서 90. 잘 나오네요. 그래서 잘 푸는 단원이 있고 아닌 단원이 있고요. 점프왕 왕중한 문제는 좀 버거워한데요. 누렁소 학원 황소겠네요. 1품반 잘했네요. 그렇게 초등 과정을 끝내고 나서 중등 과정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연산은 뭐 방정식까지 했고 중등 시작할 때 어떤 교재로 선행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초등 과정에서 더 다지고 올라갈까요? 결론, 초등 과정은 적당히 잘했어요. 최상위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황소에서도 잘했고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어느 정도 문제집을 풀어야 될지 아니면 초등을 더 다져야 될지 이 고민이거든요. 저는 컨펌해 드립니다. 중등 수학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초등 수학은 충분합니다. 이게 왜냐면 초등 수학의 기본 기점이라고 생각하는 최상위 수학의 그 완성도가 레벨업하고 하이 레벨이 이 정도 나오면 충분히 심화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황소 1품 범인에도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초등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렵지 않으면 저는 초등 과정이 더 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수학에 올라가면 중학교 수학이 유독 약한 친구가 있고요. 유독 강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한번 열어봐야 되거든요. 중학교 수학에서는 일단은 기본 문제집 한 권을 푸세요. 개념 원리나 개념 플러스 유형, 뭐 파워나 뭐 안되면 라이트 이런 거 풀시면 되고요. 중간에 유형 문제집을 하나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RPM이나 센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고 유형이 많은 문제집을 한번 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준심화 문제집이죠. 최고 득점 수학, 최고 수준 수학, 일품 수학 이런 것들을 한번 푸시면 기본적인 심화는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세 개를 풀고 나는 좀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전설의 3대장인 최상위 수학과 A급 수학과 블랙랍의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풀어보시면 중등 과정은요 선행으로 충분합니다. 이 네 권을 다 풀면 완전 충분하고요. 학생이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네 단계 중에 이제 한 단계를 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본을 뺄지 유형을 뺄지 준심화를 뺄지 심화를 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 중에 하나를 빼서 올라가도 저희들은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해보잖아요. 결국 중등 과정을 해보는 건 고등 과정을 잘하기 위한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만 해도 고등 과정의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을 푸는 건 충분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알아요. 초등과정 완전 완벽히 하고 중등과정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요 정도 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으니 그 다음은 다음 과제인 중등 수학에서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중등 수학을 많이 배우다 보면 초등 수학이 방정식 x 대신 네모를 쳐놨구나 라고 깨닫는 포인트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 과정을 하면서 초등 과정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중등 수학을 하셔라 컨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컨펌 해주는 컨텐츠를 찍었고요. 여러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